예, 잘 들리고 화면 잘 보이시고 이게 텔레그램이 보니까는 뭐 음질 같은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뭐지 이거? 네이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나이 드니까 참 이게 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게 큰일 났어요. 그 있잖아요. 웨이론보다는 음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고. 근데 지금 텔레그램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중간중간 에러 나가고 튕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시거나 튕겨나가고 네, 제가 사라지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그 재무제표 분석 클래스 이어서 어저께를 연기한 걸 진행할 거고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뭐 현금흐름, 매출채권, 재무자산 관련해서 뭐 기본적인 손익계 단서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자체도 다 끝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석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LOT 한계 기업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6월달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같이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찾아내는지 그 관련돼서 예시를 계속 들어드릴 거고요. 일요일날 설명드리고, 토요일날 설명드리고, 일요일날 이제 분석글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 텀으로 해갖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같이 이제 살펴볼 에이프로라는 기업을 이제 선정했는데요. 에이프로라는 그 기업들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2차전지 쪽 관련 기업이고,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 하나 같이 공유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주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매기가 올려서 반도체 쪽 거의 바로 시작하자마자 튕겨나가네요. 그러니까는 아 튕겨나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소리 들리시는가요? 시작하자마자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아 이거 참네 이거. 몇 번 더 그러면은 웨이론을 바꿀 테니까요. 만약에 제가 튕겨나가고 안 들어오면 웨이론 올리면은 웨이론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말하다 끊겨 하거든.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쪽에 이제 매기가 이제 집중되어 갖고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도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기업들의 한 46개를 조사해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느끼시기에는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섹터로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평균적으로. 저는 에코프로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차 전지가 더 훨씬 많이 올랐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2차 전지 쪽에 보니까는 한 46개 정도 이렇게 하고 소티한 건데 평균 상승률이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저점이라 생각하고 해보니까는 34.75%예요, 보시면요. 근데 이것도 주로 양극재 기업이나 뭐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락한 것도 많고 보니까요, 지금. 그리고 상승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도 많더라고요. 윤성 FNC 뭐 이런 것들 300%, 뭐 에코 프로, BM 같은 130%인데 반도체 쪽은 체크해 보니까는 반도체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6개라 해보니까 평균이 54%대 34%, 20% 차이나 해보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제너센 184% 오르고, 아, 이거 말고 이스페타시스가 200% 올랐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가 의외로 저는 의외로 생각했어요. 반도체가 의외로 더 많이 수익률이 높다. 이게 상승률이. 그래서 2차 전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보니까요. 2차 전지를 보니까는 성장성이 반도체는 아직 그 23년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반영돼서 퍼로 이제 멀티플로 관련해서 이제 상승했다 보이고 2차 전지는 보면은 체크를 몇 개 쭉 해오다 보니까는 매출 성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것들 보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프로는 지난주에 이제 코인테크 설명드렸었고 두 번째로 A 프로는 이제 설명드리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2차 전지주를 한번 골라본 거고요. 2차 전지를 세팅을 간단하게 스크리닝 해봤거든요. 어저께 한번 공유드렸었는데 일단은 22년 기준으로 YOY 기준으로 매출액 증가율 순위 1등부터 쭉 나열시켜 봤습니다. 1등이 LNF고요. 2등이 에코프로비엠. 잠깐 화면이 잘렸나?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시킨 것은 3위가 윤성 FNC. 보시면은 성장성이 좀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매출액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성장주를 각각 맡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컨센은 이게 증권사 컨센들이 보면 증권사 컨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3년, 24년, 25년인데 YOY로 증권사 컨센 대비 매출액이 이제 예상 실적 성장률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한걸 일축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높게 나온 것들은 이제 초록색 표시했고 한 걸요. 여기는 탐모트리아는 이거는 제가 이제 추정한 거고 이거는 수주한 거 관련해서 나머지는 다 증권사 컨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균이 멀티플 평균이 이 기업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높잖아요. N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한 73배예요. 73배 이렇게 보시면요. 고성장자주라서 멀티플을 이제 높게 받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 70 평균 퍼의 73배인 이런 것들 제외되겠네 보니까요. 이거 이하인 평균 퍼의 이제 이하인 기업들만 이제 골라낸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표시하고 그 두 가지 합쳐진 거죠. 23년 컨센, 22년 매출액 대비 23년 매출액이 높게 증가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퍼가 적어도 이제 45배도 46배도 높지만은 이거 이하인 평균 퍼 이하인 기업들을 골라내니까는 예, 네개 기업이 골라졌습니다. 아이고. 윤성 FLC, 탑머티리얼, 이노배터리, A프로. 그 중에서 일단 헛값이 그나마 가장 낮은 A프로 관련해서 이제 선정을 해봤고요. 체크를 좀 해봤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버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A프로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련해서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왔어요, 어저께. 어저께 쭉 소팅하다가 해갖고 발견한 거거든요. A 프로. 그래서 A 프로 이제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 걸 같이. 설명회는 주중이나 다음 주 주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A 프로 이제 사업보고서 들어가 봤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한 걸요. 주로 이제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계를 최근 걸 보면은 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LG 엔솔 쪽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활성화 장비 쪽에 보시면요.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저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 중인데 2차 전지 활성화 장비가 보시면 뭐냐면은 저는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일단 공정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장비주 있죠. 장비주. 장비의 이제 순서가 뭐냐면은 정급, 조립, 화성, 자동화 이렇게 검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도 확실하게 공부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해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2차전지 제조공정 개요가 이렇게 보시면은 전극 제조공정의 조립, 활성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분리막하고 양극재는 별도로 있고 이쪽에 전해액도 별도로 있고 그러면 이제 장비주는 여기 전극 제조공정, 셀 조립공정, 활성화 쪽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및 패키징 공정. 네, 아까 그 충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전은 이제 활성화 쪽에 포함되고요. A 프로는 마지막 단계에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포메이션.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조 공정이 있고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거쳐서 화성 공정으로 마무리하고 포메이션이라는 여기 공정에 A 프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화성 공정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성된 셀의 충방전을 기해서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고 그다음에 구성별로 비율을 보면은 전국 공정이 가장 높고 31%, 그다음에 활성 공정이 30% 그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활성 공정 화성 공정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쪽이 되는 거잖아요. 화성 공정의 이제 특징 보시면 포메이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비중이 80%로 이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2차 전지 캐파 기준으로 보아도 22.3%를 차지하는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포메이션 쪽에는 서플라이 체인은 원익 BN이 여기는 SK온 쪽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고 A 프로는 LG엔솔 쪽이고 삼지전자 하나기술이 있습니다. 삼지전자는 삼성 SDI인가 그리고 하나기술은 주로 이제 외국 업체 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그냥 기본 개요는 아셔야 되니까요. 사포옷을 보시기 전에 활성화 공정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메이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G 엔솔 쪽에는 A 프로가 포함되고 중국의 한커라고 있습니다. 저가로 이제 막 들어가고 이쪽에서 A 프로 이제 그 MS를 침범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성운전 삼지전자는 갑진하고 비상장 기업 삼지전자의 삼성 SDI고 SK온에는 원익 PNE 쪽에 포메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 A 프로는 한커하고 두 개가 활성 포메이션 쪽으로 LG 엔솔 쪽에 두 개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걸요. 기본 내용을 이렇게 아시고 사업보고서를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은 이게 분석한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같이 이제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사업보고서 내에서 찾아내고 일단은 특성 같은 거를 같이 스토리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고요. 회사의 개요는 보시면은 22년 3월 22일 날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갖고 이게 23년 1분기 시각 사업보 분기보고서는요. 일단은 22년 사업보고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쭉 내려가도록 하고 주요 사업의 내용은 추진하는 거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중요하게 읽으셔야 되겠죠, 걸요. 보시면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차전지 포메이션 활성화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인 신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충전 인프라 뭐 이런 것도 눈에 띄고 반도체 장비 제조 이런 것도 있고 계략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이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인력들 최대 주주 변동은 없고 최대 주주 변동이 최근에 없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최대 주주 변동이 최근에 그렇게 자주 변동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건 위험한 것들이고요. 걸요. 기억으로는 3년에 3번인가? 2년에 3번인가 변동되면은 주권 매입이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걸요.
쭉 보시고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내용들 이게 쭉 최근 거를 특히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한걸요. 최근 거. 최근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1컨 설립이라고 돼 있고 아마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요.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돼 있고 A 프로 파트너스도 설립됐고 이게 두 개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게 그린볼트 설립됐고 세 개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에코볼트 설립 최근에 뭔가 하여튼 자회사를 많이 설립했네 보니까요. 그래서 자회사 같은 이런 최근에 이제 2, 3년 내에 설립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종속기업에서 한번 자산이나 매출액 추이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한걸요. 그다음에 자본금 변동사항 보시면은 자본금 변동사항이 크게 높게 나왔네요, 발생된 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겠죠, 그럼요? 자본금 변동사항이 거의 한 두 배로 올라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예상이 됩니까? 그렇죠. 무상증자 같은 게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저게 유상증자면은 어마무시하게 한 거잖아요. 22년이니까는 뭐 21년 초나 뭐 그쯤 하겠죠 하는 걸요. 예, 무상증자 진행했었고 한 걸요. 보시면은 만약에 저기 유상증자나 뭐 12더블 발행해갖고 저렇게 됐다 그러면은 조금 꺼림직하죠. 그래서 일단 무상증자다. 지금 몇시고 자기 주식 수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기 주식 수 주주하는 정책에서 조금 약간 좀 미미한데 성장주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자기 주식 매입이나 배당보다는 캐펙스 투자하는 게 낫겠죠, 원래. 성장적 관점에서는. 정관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보시면 신규 사업 추가나 뭐 그런 것들, 확장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특별하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명기한가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대 사업, 태양광? 이건 약간 뜬금없네 보니까요, 이거는. 태양광? LOT 백캠 보니까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에 관련될 수 있는지. 이렇게 회사의 계열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시는 거예요? 글씨 괜찮은 거예요? 당사는 2000년 6월 27일 날 설립해서 전력 변환 장치 및 인버터 기술을 바탕으로 리튬 인버터 같은 거는 태양광 쪽에 연관되지 않을 거예요. 한 걸요. 리튬 이온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 활성화 공정, 포메이션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공급합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제품 충망전기 포메이션과 고과암 충망전기를 중심으로 2차 전지 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제품 전체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됐고 설립기 때고 A 프로 설립했고 2차 전지 시장 진입했고 2007년, 2013년에 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테스트 장비 납품 가속화, DC 배전, 차세 전력 반도체 소자 개발 이런 것도 신규 사업 이게 A 플러스 세미콘이 반도체 관련 이건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급속 충전도 있고요. 보니까요. 충전기 쪽 해갖고 그 수소 연리 전조도 하고 뭔가 좀 겉면은 좀 화려하네 보니까요. 이렇게 요즘에 각광받는 것들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중국, 폴란드, 미국 이게 LG엔솔 쪽이 이제 서플라이 체이니까 그쪽하고 관계됐겠죠, 한걸요. 충방전기, 2차 전지 이건 주력 제품이고 고온고압 충방전기, 다가스, IR50V, 신린도, 셀렉터, 에이징 생산 제품 유형입니다. 보시면 되시고 매출 비중은 보시면은 반도체 쪽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뭔지 한번 매출 및 수출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니까 아마 포메이션 장비 쪽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20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성장성은 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충방전기 및 각종 검사 장비 2차 전지 활성 공정에 필요한 설비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보시고, 가격 변동 요인은 경쟁에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반도체나 2차전지 일가는 대부분이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제품 가격 변동 요인, 제품 가격 추이는 밝히지 않고 있자는 걸요. 근데 만약 생산량을 만약에 원전의 생산을 위해서 생산량을 생산량이 명기돼 있고 제품 매출액이 명기돼 있으면은 러프한 제품 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글요. 그다음에 외주 생산에 관한 사항이 명기돼 있네요, 이건요. 외주 생산에 관한 사항. 외주 금액이 꽤 높네요, 보니까 22년도에 590억, 410억. 매출액이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590억, 410억, 260억은 꽤나 높을 것 같은데요. 높은 것 같은데 매출액이 790억인데 590억이면 외주광비 매출원가가 660억이면은 이거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요. 매출원가 총 매출원가가 660억인데 590억이면은 외주 금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이건요. 그러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예상이 되나요? 그럼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외주 가공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높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게 좀 추론이 되죠? 캐펙스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도 어저께부터 봐갖고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요. 같이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장단점이 뭘 것 같다뇨?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장단점. 각각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떠오르시는 분은? 잠시만요. 장단점이 뭘까요? 일단 쭉 보면서 일단 계속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는 거죠. 또 내일 출근하시니까 쓰시느라 시간이 걸리시는데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생각이니까는 정답은 아니고 일단 장점은 CapEx 투입이 낮으니까는 현금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은 비용은 절감되지 않겠죠, 오히려. 매출액이 올라가면은 외주 가공비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변동비역 기업이고 이익률이 좀 생각보다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매출액이 일단 정확한 거는 일단은 정량적으로 다 한번 분기마다 발췌를 해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매출액이 790억인데 매출원가 660억인데 외주 가공비가 590억이면은 이거는 뭐 매출액에 따라서 외주 가공비가 변동성이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이익률의 기업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점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입이 좀 적고 외주 광고비가 높고 그러면은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 자본이 낮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걸요. 현금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 판단하고 매출액 성장이 나오면은 이익률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게 좀 발생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이제 추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속 쭉 봐야 될줄 아는 걸요. 원전의 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220억 정도, 150억, 50억 정도 되고 기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 변동 기간에는 그리퍼 1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표기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11억짜리 원재료 매입액이 1년에 220억인데 11억이면은 그렇게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 이것들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는
원재료 가격 변동 요인에서 요 그리퍼는 체크할 필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시고, 생산 능력. 당사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OEM 업체를 통해서 외주 생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주 과목이 보셨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이로 인해서 당사는 생산 원가를 전략하고 있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외주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데 생산 원가를 어떻게 전략하고 있죠? 품질 대응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당사 직원이 OEM 업체 생산 및 납품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고민해 봐야 할 게 뭘까요? 그럼요. OEM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을 직접 제작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부 기밀 뭐 그렇게 좀 노출이나 그런 것들 약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이런 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이나 그런 설계 같은 거는 자기들이 직접 이제 진행하더라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자기들이 이제 그 노하우 같은 게 유출이 되면은 경쟁사로 흘려들어가면 상당히 좀 리스크한 거잖아요. KLW님이 말씀하는 것이 괜찮네요. 감가상각이 적고 매출이 높을수록 비용이 똑같이 증가될 수 있다고. 근데 감가상각비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일단 한번 보시죠.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매출원가율이나 총이익률 같은 경우 진행 쭉 한번 뽑아본 다음에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추론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생각됐던 것보다 훨씬 괜찮다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IR Q&A 이제 할 때 리스트에 적어놔야 되겠죠,걸요. 생산 설비 관한 사항,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 당사는 기존 제품 성능 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블라블라 쪽에다가 4,000제곱미터 21년 3월 공물 공사 완료돼서 지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외주가 공원하는데 뭐 신규 개발 시설 연구시설 부지 연구시설이면 뭐 이해되죠. 또한 GAN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MOCVD 장비 한 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어요. 이거를 위주로 한 거군요. 그럼요. GAN 쪽으로 아까 자회사 하나 설립했잖아요. 거기서 뭔가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속기업들 자산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잖아요. 이걸요. 자산 현황들을. 자산의 분기별 추세 같은 걸 체크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잊어먹기 전에 자회사 4회사적인 해양 확인해 볼까요? 그럼요. 얘네도 포인트들이 발견됐잖아요. 지금요. 잠시만요. 아, 이런 거 포인트들을 발견했으면 이제 바로바로 체크했죠. 리스트 같은 거는 엑셀에 펴놓은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읽으신 다음에 이런 리스트를 쭉 이렇게 Q&A로 이렇게 리스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일단 읽으실 때는 중소기업들은 한번 현황을 각각 읽다가 볼 건데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이미콘 이런 거 A 파트너스 이 업종을 보시면 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업종 경영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영업 그다음에 판매업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법인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고 이렇게 제조 고객사 대응 설비 이런 것들 의미 없고 제조 쪽 관련해서 업체만 중소기업들로 의미 있게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는걸요. 여기서 의미 있게 바라보셔야 될 거는 A 플러스 인크이잖아요. 아까 GAN 관련 반도체 쪽에.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출액이 근데 좀 안타깝게도 매출액 발생이 안 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나요? 일단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단 뉘앙스가 관련해서 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뭐 연구 시설 부지 매입하고 이쪽으로 좀 약간 집중하고 있는 뭐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나요? 자산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산.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안 되면은
또 자산에는 운전자본하고 매출채권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 안 되면은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여기 자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의 분기별 변동 추이를 보면은 순수하게 해당 기업의 유용시설 관련 캐펙스 증가가 그것만 이제 관련해서 퓨어하게 이제 늘어나는지 증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편한 거예요, 한 걸요. 그럼 이게 분기별로 이제 아니면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 추세가 급정해 보이면은 아, 이 A 프로는 이쪽 쪽에 이제 자회사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뭔가 성장 전략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일단 22년 말에 57억이잖아요. 그게 높지 않네보니까요. 전년도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요? 그것도 분기별로 이제 다 이제 산출해서 이제 추세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20 추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년 전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보니까 감소했네요. 자산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집중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요. A 플러스 1콘 이게 이제 자산 같은 게 갑자기 팍팍 튀는 게 있거든요. 분기별로 체크해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미리 하고 이게 스토리가 되는지 이제 스토리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뉴스플로어 같은 걸 검색해서 같이 이제 엮어와서 이제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약간 GAN 해갖고 매혹적으로 보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유한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시간 할애상 그런 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미크는 이제 배제시키고요. 분석에서. 나머지는 A 프로 파트너스하고 유한기관공사 이런 것들은 제외시킨다 말씀드렸죠. 그린볼트는 자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외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종속기업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스토리로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이번에는 분석을 해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22년도 사업보도 넘어가서 아까 여기까지 읽으셨잖아요. 같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및 수주 사항 보시면은 2차 전지 포메이션 장비는 한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요. 대략 한 80%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거 대략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으면 LG엔솔 쪽에 이제 그쪽 서플라이 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중국 쪽으로 또 매출 비중이 높은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 관련해서 유의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 쪽이 해외 쪽이니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나 그런 것도 하고 매출 채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조직, 판매 경로, mer주서를 통해서 수주받아서 직접 판매 경로 통한 매출액 비중 100%인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그럼 지급 수수료나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는 가격 경쟁력, 뭐 중국과 한국 경쟁사의 기술 경쟁력의 비교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당사는 영업, 아까 중국 쪽에 헝커라고 있었잖아요. 그 경쟁 체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써 있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이걸요. 기존 거래처의 관계 향상을 통한 매출액죠.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LG엔솔과 2차전 지정 공장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 미국 공장에 설립해서 해당 국가에서 큰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 있네요. 이게 최근에는 미국 쪽에 공장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당사의 제품은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 각국으로 납품을 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수출 쪽이면은 주로 이제 아직 미국 쪽에는 크게 이제 발주를 안 했으니까는 주로 중국이나 폴란드 쪽으로 매출이 나왔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잠깐 보실까요? 최근에 뭐 단일 판매 공급체 계약 체결 체험가 보시면은 어디 쪽인지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일단은 2차 전지 체험가 국내네 여기는 국내. 근데 어떤 것들은 2차 전지 쪽에는 LG전자 쪽을 통해서 가는 거고 있고 이거는 LG엔솔 쪽으로 직접 납품하고 있네요. 이건요. 그 차이점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국내 최근에 보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중국, LG엔솔 쪽이 중국 쪽이네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매매거리 정지까지 됐어요. 음, 3월 16일 게 없는데. 여기는 얼티움 셀. 이것도 LG엔솔 합작사잖아요. 미국 쪽에서 나왔네요, 보니까요. 미국 쪽에서 나왔고. 정정. LG엔솔 폴란드. 22년 5월 달에 폴란드, 중국, 미국이네, 보니까요. 그래서 나 대부분이 LG엔솔 쪽에 중국, 그것도 LG엔솔 국내. LG엔솔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국내 뭐 중국, 폴란드, 미국 골고루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쪽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다행히 뭐 중국적 업체나 뭐 그쪽으로는 없는 것 같고 보니까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2021년 10월 미국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다. 이게 저 핵심 포인트겠네요, 보니까요. 당사는 가격 금리 고객 능력 최근에는 기술 경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 반도체를 기반으로 충방전 설비를 개발해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매출처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나왔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A가 22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같이 있는 것들은 이 A라는 업체는 같은 고객사를 의미하는 걸로 판단하고 하는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별로 A, B, C, D가 있어도 분기별로 모아서 이렇게 추세를 확인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아마 LG에너지 쪽으로 이제 출원이 가능하겠죠.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추세별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죠. 177, 300, 1777억이네 보니까요. 22년 3월, 23년 1월 1쿼터에는 그러면 전분기 20년 22년 12월이죠. 그러면 23년 1분기는 얼마인가 한번 볼까 하면요. 저것도 수주잔고든지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보죠. 좀 아쉽게도 빠졌네 보니까 140095 체크해 보시고요, 한걸요. 유형관념 및 파생거래 보시면은 쭉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비는 7.8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꽤 높네요. 보니까요. 판관비로 다 털고 있고 이거는 유형자산화 시키지 않으니까 좀 괜찮다 보시면 되시고 연구개발 비용이 상식적으로 좀 높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한 2, 3%그 정도 하잖아요. 7.89%면은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실적도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고 한 걸요. GAM 반도체는 개발이 완료가 됐네요. 그러니까 상품화되지는 아직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양산 시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써 있으면은 그런 유의미하겠죠. 걸요. 상품화 완료, 양산 시작 그런 게 있으면은 유의미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기업과 공동 개발, H사와 공동 개발, L사와 공동 개발 그런 것도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요. 어디와 같이 뭐 공동 개발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없고 당사 자체만 투자 및 연구 개발 했네요. 이게 혼자서 아직까지는 체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거, 규모 같은 거 봤을 때는 자산고 사항 같은 거, 특허권 같은 것도 한번 쭉
보셔야 되겠죠, 중요하게. 그래서, 음, 아이고, 목이 잠겨갖고.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작게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졸지 마시고요. 제 목소리가 잠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일지라도 같이 한번 쭉 보시자고 하는 걸요. 지랄물개, 아까 그 지혜인 지랄물개 그거죠? A 플러스 인컴 관련해서 하고, 특허권도 뭐 나오고 있고, 뭐, 근데 판단은 지금 불가합니다, 보니까요. 업계 현황, 제든지 그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이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은 뭐 리포트, 산업 리포트 보면 되겠죠, 하는 걸요. 경쟁 요소,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당사는 장반 분야의 2차전지 산업에 의해서 매출 영향을 받고 있으나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범위는 2차전지 제조 공정률의 활성 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경쟁하게 됩니다. 활성화 공정 설비는 전력 변환 기술 블라블라블라 가로도 또한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 극복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중국 저기에서 왜 나오냐 생각되시면 이거 보시면 되시죠. 어디 갔냐. 중국 기업 두기 전에 한커 요노마가 저가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나 본다 계속.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A 프로 요노마가 저 핵심이겠네요. 요거 요노마 매출액 추이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요. 두 개의 경쟁사니까는 한커 예. 신규 기존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중간자 페이를 다음으로는 신규 업체의 경우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회사의 현황. 중국 업체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업체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것도 이제 체크해놓고 리스트에 적어놓고 과연 그런지 확인해봐야죠. 회사가 얘기하는 건 반만 믿으시면 되십니다. 회사의 현황, 2차 전지 생산 공정,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래서 포메이션은 활성화 공정에 포함된다 말씀드렸고, 활성화 공정이 여기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고, 거기서 포메이션 비중이 80%다 보시면 되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진입장벽이 존재하면,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보는 게 보면은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쭉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이제 세부 공정별로 보면 업체들이 많으면은 나눠 맡기게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적은 데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히 그다음에 예전에 자동화 쪽에 이제 코인테크와 아바 이쪽에도 비중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것도 두 개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포메이션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선택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코인테크 A 프로 먹을 게 많다. 유로마가 문제 생기면 유로마가 독점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누군가 또 들어오겠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뭐 신규로 신규로 이제 계속 진입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이제 공정을 체크하는 거 어저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그 공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신규 진입하는 공정들. 그런 것들은 기술 경쟁력 진입점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공정 중에서 새로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해당 공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SK형 쪽에 자동화 쪽에는 뭐 물론 따로따로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높네요 보니까 되게 차라리 자동화 쪽이 각광받고 있으면 LG전선 쪽이나 이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참 웃기네. 죄송합니다. 코인테크는 제가 주주로 하고 이제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 말하고도 웃기네. 감안해 주시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회사의 현황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 공정, 기계식 테스트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편하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생산시 활성 공정으로 같이, 아까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 공정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2차 전지다 보니까 공정들이 반도체보다는 이렇게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게 2차 전지 반도체보다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계속 반복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요. 오메이션, 활성화 장비, 각형, 원통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각형 하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또 조만간에 소개시켜드릴, 텔레그램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SP 시스템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신기루이렇게 좀 약간 좀 유니크하게 튀어나오면서 솔밴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 아이고! 활성화, 활성화 공조 마취술 리튬이온 2차 전지는 검사 장비를 통한 성능 승용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가됩니다. 특히 전기장들 사용되는 중대한 전지 경우는 전사분 사회의 셀 단위군 SP 시스템즈 모듈이나 벽 단위로 제작돼서 출하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2차 전지 제조 공정 단계에서 활성화 공정 단계에 해당되는 장비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도 층먼 전 단계 포메이션 장비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수의 2차 전지 제조업체 장비를 공급하고 LG엔솔이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한 걸요. 2차 전지 수요 확대의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2차 전지 셋업 제조업체 생산 의미를 중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공급 현장 부족 현상이 발생돼서 있고 당사의 주요 수출 목표 시장은 중국 및 유럽, 미국 시장이며 2차 전지 활성화 및 테스트 장비 신규 매출 유지 보수 관련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중국 및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관련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법인을 2020년도 중국하고 폴란드에 설립했고 21년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미국 쪽이 이제 핵심이겠죠. 미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나서게 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국 쪽이 이제 아무래도 스플로 보면 미국 쪽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하반기 때 이제 LG 엔솔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네시 등의 캐펙스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뭐 LG 엔솔 쪽의 2차 전지 장비 서플라이 체는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 전력 반도체 이런 거 블라블라 넘어가고 아까 자산전환에서 체크했잖아요. 시간을 여기다 할애할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게 스토리로 나중에는 매출이나 그런 것들 발생되면은 각광받겠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스토리로 엮을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건요. 충전기 뭐 이런 것도 스토리 괜찮네요. 근데 뭐 없잖아요, 지금요. 아까 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자회사 있었잖아요, 하나. 그린볼트. 없잖아요, 뭐 이런 거. 매출도 없고 자산도 뭐 너무 낮고 5억 6천이면은 뭐 이걸 뭐 5억 6천인데 매출이 나왔네. 어떻게 자산보다 매출이 더 나왔냐 이게. 매출이 나왔네. 8억 7천이면은 뭐 아유 적어도 총 매출액의 한 10% 정도는 나와야죠.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적어도 아니고 5% 정도. 8억 7천이면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상품으로 매입해서 아마 판매하는 건가? 이게 자산이 적은데 이렇게 매출이 높을 수가 있네. 상품 판매 같은데. 상품 판매인지 한번 봐볼까요? 아,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가서 뭐 이렇게 매출액이 뭐 전체 매출액에 전체 매출 분기 매출액이 보시면은 800억이잖아요. 800억이 8억이면 1%도 안 되잖아요. 1%.
이게 할애할 필요 없겠죠. 1점 몇 프로, 1.1%?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뭐 이게 뭐 한 800억에 뭐 5% 정도 나오고 4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유의미하게 이제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스토리나 뭐 그런 것들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종속계통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심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걸요. 어디까지 갔냐? 이런 것들 수초 열린 연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시는데 의미를 두고 분석할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무제표를 보시도록 할게요, 한걸요. 현금성 자산은 계속 들고 있고 보시면은 괜찮네요. 단기금융 상품.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단기금융 상품을 괜히 때려박는 것보다는 그거를 캐펙스로 자본 투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캐펙스 투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투입하는 게 낫다. 성장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급증하면은 FCF는 좀 마이너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감안하셔야 되는 걸요. 재고자산 같은 게 늘기 때문에.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제가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재고자산 확 늘었잖아요. 보시면요. 성장주의 이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근데 정확한 거는 체크해봐야지. 이렇게 늘면 또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이걸요. 어떤 게 안 좋겠네요. 리스크상. 당연히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게 확 떨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기말 재고자산이 확 늘었으면은 이게 23년, 22년 말이니까는 어쩌면은 그 매출액이 별로 안 들었으면 증가 안 됐으면은 이익률이 높아졌으면 착시현상 분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높아졌으면 이만큼 자산 항목이 금액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화장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유의하셔야 될 거란 걸요. 성장적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높아지는 것들은 나쁘진 않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매출 채권의 증가보다는 추세보다는 재고자산의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유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죠? 5하고 엮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고자산은 선제적으로 먼저 투입되는 거잖아요. 매출채권보다. 매출채권 증가가 먼저 나오겠어요? 재고자산 증가가 먼저 나오겠어요? 당연히 원전의 매입을 먼저 해야 될 때 재고자산 증가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갖고 매출액 추이하고 같이 엮어서 보는 거예요, 한걸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매출액 증가가 급증이 나온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고, 정확한 거는 분기별 추세를 다 뽑아내서 확인해 봐야 되죠, 한걸요. 일단 특징점이 갖다 재고자산 급증이 나오고 있다. 쭉 보도록 하실게요. 매출채권은 변동이 크게 없는데 재고자산만 급증하고 있다. 22년 12월, 그러니까 22년 4분기 쪽이고, 유형자산, 유형자산 캐펙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캐펙스 유형자산이 그러나 그래도 좀 꽤나 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건물 뭐 매입해서 뭐 그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면요. 부채 항목 보시도록 할게요. 부채 항목. 일단은 자산 쪽에서는 재고자산 쪽이 특징적인 거고, 부채 쪽에는 보시면은 유동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됐네요. 이거는. 유동부채가 급증, 유동계약 부채가 333억이라 빵 들었네요. 기존에 없다가. 좋은 의미일까요? 리스크한 의미일까요? 이거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공유드렸던 분석 내용에 참조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약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보니까요. 요놈하고 그러면 어떤 거 연계시키면 되겠나요? 요놈하고 재고자산하고 연계시켜야 되죠. 요놈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갔네 보니까요. 그러면은 요놈하고 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선수금 있죠, 선수금. 선수금을 받아서 재고자산을 확 높였다. 근데 이거는 SK온의 특징점인데 LG엔솔도 특징점이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요. 이렇게 처음 봤네 이거는.
야, LG엔솔 쪽에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선례 기업이고.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전환사채도 있고. 근데 전환사채가 13억이니까는 크게 높지 않으니까는 크게 뭐 리스크 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총계가 800억이고 자본 총계가 590, 600억이면은 부채비율은 약 800 나누기 600 하면 얼마냐 이거. 머리가 안 들어가네. 위는 6, 22. 한 130% 되겠네. 부채비율이 아주 낮은 건 아니네 보니까요. 근데 부채를 항목을 보면은 대부분이 매입 채무, 유동기한 부채, 뭐가 없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없네요. 그러면 이 의미 뭐예요? 부채비율 120%인데 실질적인 이자 지불을 하는 그런 금융권 차입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 거의 뭐 그러면은 이자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게 차입금이 없다는 의미는 차입금 제로 기업이네 이건요. 어이구 괜찮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자 지불 뭐 이자 비용 같은 게 없으면 맞겠죠? 이자 비용이 금융 수익, 금융비용? 이 금융비용 뭐지? 금융비용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나요? 현금흐름표하고 연결되는 지표 주석을 보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있는데 이자 비용이 없죠 일단은. 그러면 저 금융비용은 뭐지? 이자 지급이 있네요. 금융비용은 재무제표 주석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 관점으로서 투자 포인트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일단 재고자산하고 운전자본하고 유동계약 부채 이거 파악해야 되고 선수와 관련된지 확인해 보고 차입금은 지금 거의 차입금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매출액 추이하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성장성은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뭐 아쉬운 게 보시면은 통행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세가 10%, 여기는 한 17%? 여기는 또 낮아졌네 보니까요. 매출원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매출 총액률이 이렇게 불규칙하잖아요 보니까요. 이거는 외주가공비 쪽에서 이제 조금 관련돼서 변동성이 발생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시고 판관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네요 보시면요. 그 영업이익은 3개년 적자를 2개년 적자네요 보니까요. 순이익도 당연히 적자겠죠. 적자. 이상적인 현금으로 보실까요? 현금으로는 그나마 괜찮네요. 2개년도 50% 영업활동 현금 플러스. 근데 어떤 것들 사이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그런 거면은 페이크죠 한 걸요. 감가상각비 16억.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뭐 때문에 플러스가 됐지 그럼? 계약 부채 증가됐네. 예, 이게 주 사유네요. 매입 채무 증가하고. 그럼 이게 핵심이네 보니까 계약 부채가 만약 선수금이면은 긍정적이라 보시면 되시겠죠. 계약 부채하고 뭐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죠. 재고자산의 증감 보시면 되시겠죠. 재고자산의 증감이 얼마큼 됐나. 변동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220억 증가. 계약 부채 300억, 220억. 조금 뭔가 연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체크해 봐야 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보시면은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70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외주 광고비 높다는데 캐펙스를 이렇게 몇 개 높게 발생시키고 있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IR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해보니까요. 이게 캐펙스가 아까 뭐 건물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
과거 22년, 21년, 20년이니까는 과거 한번 추세를 체크해보면 되겠죠. 건물이 최근에 지어졌다니까 그때 그 이전에는 뭐 캐펙스 별로 없었으면은 건물 쪽 포함된 걸로 판단하시면 되시고 재무제표 주석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아따 이거 사포사 하나 있는데 뭐 1시간 걸리네 이거. 전환사치 있고 요거 하루 만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시간 너무 걸리는데 이거. 근데 실질적으로 사포사 이으려면 이거보다 훨씬 시간 좀 많이 걸려야 되죠, 안 걸려? 보시는 거, 같이 보시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스토리를 뽑아내고 이제 이거를 쭉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의 첫 번째 읽는 게 어떤 포인트를 읽는 건지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지를 마시고 기왕 들어오신 김에 같이 보시죠. 재무제표 주석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기업 아까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게 뭐죠? 아까 그 기타 유동 부채하고 체크해봐야 되겠죠? 한 걸요. 쭉쭉쭉 넘어가고 스토리성이 있는 그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주석,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이것들은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설명드리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넘어가도록 하고 A 프로에서는 어떤 걸 뽑아내서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한 걸요. 총 차입 부채가 15억이네요. 15억. 이 아까 그거잖아요. 전환사채. 그 이거는 전환사채 빼고는 무차입이 맞네요. 그러니까요. 무차입 기업이고 현금성 자산 없고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자율 위험, 매출채권, 기타채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비율을 때려봐야겠습니다. 아주 높은 건 아니네. 보니까 여기 100억 정도니까 빠지니까는 한 70% 정도? 맞나요? 예, 여기보다는 수식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한번. 근데 아주 그렇게 리스크 있게는 아주 리스크 있게는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70% 정도는 뭐 좋은 거나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 뭐 나름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매입 채무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유사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높은 것들 기업도 있어요. 걸려. 보통 뭐 상장사나 주식 투자하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VC 같은 거 그쪽에 이제 나온 것들 그런 것들 뭐 투자하는 것들 본업 위에 이렇게 공정가치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높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그런 기업들 쓸데 쓰잘데없이 투입하는 것들 투자하는 것들이잖아요. 본업에 투자를 해야지 하는 거를 본업이 튼튼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보통 사양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높은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공정그 지분 상품 같은 게 있는데 보니까는 금액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산의 뭐한 10% 20%뭐 갖고 있는 기업들 많죠. 아, 좀 많진 않은데 종종 있잖아 걸요.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시고 지분 상품, 파생 상품, 매출 채권, 계약 자산이 높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자산 한번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드렸었잖아요. 계약 자산이 뭐죠 이게 미청구 공사금 대금이잖아요. 매출 채권은 권리가
매출액으로 받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납품을 했지만은 계약성으로 계약적으로 권리를 매출액으로 회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설계비용 같은 거 많잖아요. 일단 뭐 어떤 A라는 물건은 처음에 이제 납품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역으로 해서 그 내역의 공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 추가된 것들 포함되거나 그런 것들 그 금액들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시겠죠, 한 걸요. 계약 자산이 높은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걸요. 계약 자산 추이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수채권의 광의 매수채권인데 이건 권리가 있는 거고 납품했는데 권리가 있는 거고 이거는 납품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한 걸요. 이거는 좀 유의하시고 한 걸요. 좀 리스크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 한번 건설회사를 미천공사 빅베스 했었잖아요. 2000년도 초반인가. 그 미천공사들을 해갖고 금액이 자기 스스로들 이제 금액들을 산정해서 높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떼인 거네요. 중동 국가들로부터. 그래서 한국가원에 이제 그때 다 처리해버리고 빅베스하고 이제 경영진도 싹 바뀌고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매출채권보다 대선 충당금 설정률을 높게 잡아야 되죠. 일단 리스크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대선 충당금이 별로 없네요. 너무 낮네.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 회사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요놈화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높게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건 하나 좀 약간 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이건요. 근데 이것도 한번 과거 추세를 보셔야 되겠죠. 원래 쭉 해갖고 장기 추세를 봐갖고 계약 자산이 과거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현금 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보니까요. 네. 이거 22년 연말 거예요. 22년 4월 사업보고서. 이거는 계약 자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봐요. 계약 자산이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되고. 이건 아까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연달아서 있으면은 상기 연도에 있으면 아까 이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갖고 아이고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최근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도 LG 쪽이 계열사 출신이거든요. 퇴직할 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때 그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 그때 시기에는 이제 퇴직할 때 시기에는 협력사 상생 쪽으로 해갖고 이제 법안이 마련돼 갖고 저런 뭐 미천구공사 리스크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만약에 봐주지 않고 협력사가 예전에는 기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대기업들한테. 근데 그 법안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LG엔솔 쪽의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가 안 되면은 그냥 제 상식적으로 LG 쪽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고발하게 되면은 상당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쪽이나 뭐 해외 쪽에서 발생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볼 텐데 국내 기업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발생됐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일단은 구분하는 지금은 대기업 쪽으로 국내 기업 쪽으로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이 발생됐는지 아니면 해외 기업 쪽으로 발생됐는지 일단은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요. 다행히 일단은 국내 쪽으로 발생됐으니까요. 일단 저 한번 체크해보고 계약자산 아까 기타 유동부채 쪽에 계약부채네요. 계약부채 이거 계약부채 발생됐고 계약부채가 22년이거든요. 21년에도 발생된지 잠깐 볼까요?
계약부채가 기초유동부채잖아요. 아니면 맞나? 유동계약부채. 아, 여기 20년은 없었죠? 맞아. 이거 바로 생긴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거하고 아까 재고조사 연계시켰잖아요. 그러면은 21년에는 없었는데 22년도에 발생됐다 보시면 되죠. 22년도에 언제부터 발생된지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저게. 왜냐면 재고조사하고 저거하고 뭐하고 연계시켜야 되겠죠? 수주정거하고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22년 2분기 거고요. 22년 2분기에 자유동체 없었네요, 이건요. 없고 22년 2분기에 22년 2분기 수주연금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376이고 그 22년 3분기에는 저게 만약에 수주연고가 팍 늘었는데 저것도 같이 동시에 팍 늘었으면 저거는 선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22년 3분기도 9505죠. 없죠. 그 변동이 없고 그 22년 4분기 수주연고를 보도록 할게요. 한걸요. 선수금이라고 명기가 없어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저기 확인해야 되겠죠 한걸요. 그러면 이렇게 추론해야 되겠죠. 수주정보가 팍 들어왔을 때 저희 같이 들었으면 저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수금이 수주정보 거의 뭐 더블로 올랐네요. 그러니까 22년 4분기에 그러면은 볼까요? 기타 유동부채가 포함되는지 아 유동기업 부채 여기서 발생된대요. 그럼 이거는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선수금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지 볼까요 한번. 근데 어떤 경우에 선수금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요. 선수금이 명기가 돼 있는데 선수금이 명기가 돼 있는데 수주장거하고는 너무 금액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선수금을 그 선수금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요. 한 걸요. 아까 계약 부채 보셨잖아요. 계약 부채가 비록 선수금 명기가 안 됐더라도 그거를 선수로 읽으시면 되실 것 같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향하잖아요. 재고자산하고 수주장거하고 동시에 발생되는 거니까는 선수금 개념으로 보셔야죠. 한 걸요. 계약 부채. 계약 부채에 대한 내용인들이 설명이 주석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없고 있는 것도 그런데 주석이 아쉽게도 없네요. 그러니까 계약 부채에 대한 정확한 주석이. 근데 다만 하나 이거 있네요. 이건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산하고 부채. 그러니까 이 계약 부채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뭔가 인식하고는 거가 연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주한거 급증했어요. 2배로.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계약 부채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광의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요. 재고자산 쪽으로 보통 이렇게 선수금이 받으면 재고자산 전체로 확 밀리잖아요. 그 추세가 보통 재고자산을 보는 거죠. 그럼요. 재고자산 22년 9월 달에 한번 봐볼 거예요. 한걸요. 3분기에. 이거는 그냥 뭐 정답도 없고 그냥 제 개인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100% 정답은 아니고 맞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재고자산 22년 9월 달에 보시면은 68억이네요. 21년도에 대비해서 줄었네 보니까 68억. 특이점 없죠. 22년 3분기. 아까 22년 4분기 수주장고 계약 부채 팍 늘었잖아요. 재고자산 보시도록 할게요. 68억인데 얼마냐. 재고자산이 많이 팍 늘었으면 이중으로 이제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게 300억. 팍 늘었죠. 보시면 제품하고 제공품하고 그러면은 이 세 개를 하면은 같이 하면 선수금, 수주정고, 계약 부채, 수주정고, 재고자산 세 개 항목 지표들이 확 늘었으면 이거는 계약 부채는 선수금이라고 광해 선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그렇게
그것들을 이제 지표들을 이제 활용해서 매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22년 4분기에 이렇게 늘었어요. 그럼 23년 1분기에, 23년 1분기에 매출액은 어땠을까요? 그럼요.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그거는 매깅되는 분기 타이밍을 찍어봐야 되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요. 매출액이. 22년 4분기 대비. 그거 한번 나중에 직접 찾아보세요, 이걸요. 뉴스 기사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석 관련해서 쭉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LG엔솔 쪽에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니까는 뭐하고 연계되면 돼요? 수주한 거하고 A 프로의 수주한 거하고 LG엔솔에 뭐하고 연계시키면은 한 단계 앞서간 지금 23년 2분기에 이제 매출 추정 가능한 수주한 거 나왔잖아요. LG엔솔 캐펙스 나오면 23년 2분기까지 매출액 추정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연기시켜갖고 그렇게 추론하시면 되시고 그럼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차트 만들어갖고 계약 계약 자산만 조심하시면은 나름 뭐 괜찮아 보이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이게 아까 2차전지 쪽에 제가 뭐 싹 정리를 했었거든요. 같이 보셨잖아요. 초반에 주가 당분이 얼마큼 나왔었나 볼까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갖고 많이 올랐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 고려를 하긴 했어요, 한걸요. 한번 보시더라고요. 2%가 화성공정의 포메이션인데 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4%밖에 안 올랐네. 오른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주가 당분도 미미하니까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또 괜찮고 일단은. 제가 뭐 괜찮다고 해갖고 주가가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유심하게 자세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하는걸요. 그리고 다음 주는 보니까는 조금 장이 이렇게 썩 과열권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뭐 그렇게 과하게 매수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매크로는 100% 정도는 없지만은 좀 저점 매수 하든지 빠졌을 때 이제 노리시는 게 낫겠죠.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받고 아까 토지 및 건물이 있는데 170억 금액은 큰데 성장주에 있어서 토지나 뭐 이용자산은 의미가 뭐 그렇게 크게 없죠. 뭐 넘어가도록 하고 유형자산 금액 자체는 낮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의 파워는 좀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걸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한걸요. 갑질하는 기업은 안 좋지만은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매입 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기업이 파워면에서 있다 보시면 되시죠. 경쟁력 측면에서. 전환 자체는 A 플러스 금액대를 반영했네요. 이거든요. 근데 금액 자체가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를 보지는 않습니다. 제품 매출이 대부분이고
매출 비중이 높고, 아까 중국, 폴란드, 미국 쪽이잖아요. 다 LG엔솔 쪽이잖아요. 거의 다. 근데 LG엔솔 쪽이 대부분인데, T사하고 D사가 있네. 이거는 IR 번호가 통화해서 어딘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220이면 비중이 그렇게 낮진 않네요. 이 중국산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계약자산이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판관비는 단기하고 정기를 비교하면은 어떤 게 많이 늘었나 보실까요? 일단 급여 항목이 확 올랐네요. 이거든요. 급여 쪽이고, 경상연구개발비 두 개가 가장 높습니다. 비중이 많이 높았고, 이러면 경상연구개발비도 대부분의 비용이 그거잖아요. 인건비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럼 직원급여나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지금 급여가 자체적으로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확인하면 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급여가 자체적으로 올랐다는 것보다는 직원 수가 증가한 게 직원 수가 더 증가한 게 낫겠죠. 국민연금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임원 및 직원들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있어갖고 학계도 있잖아요. 이것도 분기별로 뽑아오셔도 되시고 채용권 하시려면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세 보시는 게 좋죠 하는군요. 그래서 직원 수들이 증가돼서 매출 증가, 매출 증가, 수주 장부가 증가됐으니까는 직원 수 증가되는 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걸요. 확인하시면 되시고 이거 다 맞죠, 아까 비용 비용의 성격별로 보시면은 800억, 660억인데 이게 매출원가와 판매금비 전부 다 포함된 비용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높은 게 뭐예요? 그 역시 외주광비네요. 그러니까 이 외주광비. 그래서 매출액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매출액하고 상관관계가 어떨 것 같나요? 그럼요. 꽤나 높겠죠, 한걸요. 변동기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재고조사라고 상품 쪽하고 원재료 쪽하고 외주광비. 이건 외주광비네요. 이건요. 외주광비. 근데 이렇게 높으면은 만약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기업이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에펙스를 좀 투입해갖고 자체 생산 지도를 확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체크해봐야겠죠 한 걸요. 이익률 추이나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게 좀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인정하는 거고 만약에 이익률이 매출액 증가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낮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아쉬운 거고 근데 그거는 엑셀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체 생산이 아니고 외주 광고비 때문에 인건비가 급여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하게 뭐 공장에 돌리는 뭐 그런 게 인건비가 증가될 사유가 없잖아요. 이게 매출액 증가되면은 연구개발비 쪽으로 해갖고 연구원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 그러면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조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OEM으로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거하고 추세가 좀 약간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걸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건 이제 Q&A 쪽 리스트에 이제 포함시켜갖고 왜 이렇게 외주 공비가 높은데 캐펙스도 이렇게 높게 발생시키지는 건데 제조 시설들이 OEM으로 하는데 급여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 측면에서 감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일단은 리스트에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한걸요. 보통 4분기에 많이 그거를 발생시키잖아요. 상여금, 특별 상여금. 근데 이때는 발생시키지 않고 이때 발생시켰나? 뭐 그런 것도 의문사가 들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상해금도 일시적으로 올랐으면은 일회성이면은 뭐 그것도 감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봐야 될지 않을요. 비용 측면에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찾는 거야, 한걸요. 외주 공비를 계속 이렇게 계속 높게 갈 건지 아니면 캐펙스를 이제 투입해갖고 제조 시설을 확충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여부들 확인해봐야겠죠. 현금 흐름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채권하고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출채권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일단 제 생각하기는 대선 충당 설정률이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 없어요. 보시면요. 대선 충당금이. 근데 리스크하게 좀 보셔야 되고 경과기여를 매출채권 잔액 현황도 보시면은 아주 우수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근데 아주 리스크한 것도 아니고 한 70% 정도니까요. 6개월 미만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팍 떨어졌네 보니까요. 이거 높아져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스크 있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선수금 쪽의 측면에서 받아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주주에 관한 사항들 보시면은 가족분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동생분 같네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상황 없고 지분율이 뭐 비교적 높으니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 정도면은 지분율 이 정도면 괜찮고요. 한 걸요. 계열 회사 같은 상황들 보면은 특별한 계열 회사들은 없고 대주주 같은 거에 거래 내용도 보시면은 특별하게 없네요. 그러니까 리스크 상황 없고 보니까요. 공급 계약 체결 사항들 나와 있고 쭉 보시면은 특별한 사항도 없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23년 1분기 실적만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수주잔고로 봤을 때는 매출액의 증가와 개연성이 있었잖아요. 23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올랐네요. 그러니까 300%. 좀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이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10, 영업이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6이윤 13% 정도 되겠네요. 영업이익률. 나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한번 만나러 봐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볼까요? 현금으로는 당연히 재고자산 때문에 마이너스로 썼겠죠. 보시면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 때문에. 성장주의 특징이잖아요. 캐펙스는 어땠나 볼까요? 캐펙스가 만약에 22년까지 이제 건물 때문에 끝났으면은 확 줄어들어야 되겠죠. 캐펙스가 작년대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 보니까요. 그러면 캐펙스는 아마 건물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평상시에 캐펙스 같은 게 보니까요. 캐펙스 낮잖아요, 보시면. 어떠신가요? 해당 기업 괜찮아 보이나요? 제가 한번 텔레그램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느끼신 점은 블로 해갖고 한번 이제부터 이제 한번 άπ버서 쭉 본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호불호를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분석글을 설명드리고 호불호를 한번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시간 좀 있으니까는 간단하게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걸요. 사업보고서를 보시고 리포트를 보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포메이션 장비 고정관념 리포한다. 저는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걸요. 핵심 사항은 보면은 두 가지 아까 중국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린 헝커.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IRA 때문에 중국 업체가 핵심 사항은 LG전선 쪽은 이제 미국 쪽이잖아요, 미국 쪽에. 하반기 이제 미국 쪽 캐펙스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헝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뭐 폴란드 그쪽에서는 같이 이제 경쟁 구도를 해갖고 LG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치고 들어왔어요, 한 걸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IRA 때문에 중국 쪽에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현재까지는 양분을 했었는데 LG에서 쪽에 포메이션 장비에 미국 쪽에 이제 캐펙스가 들어가면은 중국 업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서 독식한다. 그 내용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는 또 약간 혹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어저께 텔레그램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어디 갔냐. 이거 나중에 한번 요약해갖고 다음 주에 같이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포메이션 공정 장비들이 어, 공장에서 면적을 차지하는 게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공장 면적 기준으로 포메이션, 이 활성화 장비죠. 포메이션 장비잖아요. 4분의 1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종 활성화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충만능과 선반의 이제 거치면서 운반하는 공간이 필수적인데 이것들을 줄이면은 그만큼 실질적인 라인 구축과 실제 캐파업을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줄이면서 이것들 장비들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체크를 받고야 한 걸요. 그리고 이게 북미의 이제 전기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회생회로 기술과 이제 디시벤전 이런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대체가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요. 그래서 이게 북미 쪽의 전기 비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갖고 A 프로가 LG엔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주가 2026년까지 수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이거 뭐 중국 장비사들인데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한글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진입 장비 업체들 리스트를 보시면은 공룡들 보시면 축이 이렇잖아요. 패키징 엑스레이는 이노메트리 쪽이고 물류 많고 패키징 많고 외관 검사기. 근데 포메이션 쪽에 없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유를 드릴게요 한걸요. 이상은 오늘 같이 한번 사업보고서를 볼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주말쯤에 아니면 주중이나 해갖고 분석글을 작성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한걸요. 아, 천마님이 지인 관련해서 주담 통화하셨다고요? 21년도에요? 되게 많이 하셨네. 오래되셨네요. 지인 관련해서는 최근에 50억 정도 해갖고 시리즈 A로 해갖고 투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50억 정도.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뭐 투자 관점으로서 엮일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50억이면 낮기 때문에 금액이. 아, 예.
메이플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원래는 오늘 한머트열도 같이 하려 했었는데 시간이 좀 그러네요, 지금 이건요. 여기까지고